안녕하세요. 자, 웰컴 투 사회조사 분석. 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11번째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사실, 지난번 10번째 주 마지막으로 비디오를 찍은 지 한 15일 정도 넘게 지났고요. 한 2주 전에 했던 것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전히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죠. 오늘도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그림을 일단 그려보고, 이번 주 내용으로는 회귀 분석, 즉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선형 회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 그거는 두 연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설명 변수도 연속 변수이고, 양적 변수이고, 그리고 종속 변수도 양적 변수인 이런 경우이죠. 그때 설명 변수를 범주화해서 그 범주에 따라서 종속 변수의 분포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플랫민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봤잖아요. 일단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위해서 이 정도의 명령어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g플랫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올리는 거고, 아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범주형 CDR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조사망률, 범주형으로 만든 조사망률의 범주에 따라서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평균과 신뢰 구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어떤 걸 했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이 명령어를 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실은 저희가 마지막에 그렸었던 거는 뭐 이런 거 좀 더 예쁘게 그리는 게 있었었죠. 근데 뭐 그냥 이런 그림을 예를 들어 뭐 여기에서도 지금 잘 안 보이는 것들을 이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작업을 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박스 앤 휘스커 플랫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앤 휘스커 플랫, 흔히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상자와 수염 그림, 상자와 수염 그림, 혹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상자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자 그림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명령어고요. 그냥 TFR 이러면은 어떤 연속 변수의 분포를 박스 플랫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건 연속 변수인 거고, 이 연속 변수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는 컨트롤 R을 하면 이런 그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박스가 있잖아요. 중간에 네모나게. 그래서 이게 박스인 거고, 요 위와 아래에 이 선이 이거였습니다. 이거를 휘스커, 수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 앤 휘스커 플랫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기초 통계 시간에 이 그림에 대해서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박스가 나타내는 건 뭐죠? 이 박스가 나타내는 것과 이 가운데 보면은 좀 굵은 선으로 이 가운데에 이 가로선이 있는데, 이 가로선이 나타내는 건 뭔가요? 그리고 이 휘스커, 이 수염들은 뭔가요? 위에 있는 수염과 아래에 있는 수염은 뭘까요? 이 상자의 밑 바닥 부분은
이게 첫 번째 4분위 수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은 두 번째 4분위 수 혹은 중간값입니다. 미디안. 세컨 쿼타일 미디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니까 여기 상자 위가 세 번째 쿼타일, 세 번째 4분위 값. 그래서 서드 쿼타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자의 위의 부분과 아래 부분을 우리는 인터 쿼타일 레인지라고 하죠. 인터 쿼타일 레인지. 인터 쿼타일 레인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터 쿼타일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서드 쿼타일에서 이 퍼스트 쿼타일을 뺀 값이잖아요. 그래서 인터 쿼타일 레인지 혹은 이걸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4분위간 범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4분위간 범위, 4분위간 범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퍼스트 쿼타일 중간값 혹은 세컨드 쿼타일 그리고 얘가 아우 죄송합니다. 그 세 번 상자 위가 서드 쿼타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상자는 그러면은 그 4분위 값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수염, 이 위에 있는 값은 뭘까요? 또 이 수염, 이 아래에 있는 수염,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자, 이걸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수염이 뭔지 일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이 인터쿼타일 레인지가 있다라고 했죠. 이 인터쿼타일 레인지에서 그 인터쿼타일 레인지가 이 위에서 서드 쿼타일부터 1.5배 되는 인터쿼타일 레인지 정도의 점을 찍습니다. 그럼 한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1.5배니까. 그러니까 그 4분위간 범위에 1.5배 되는 선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 값 내에서 가장 큰 값, 1.5배가 되는 4분위간 범위값 내에 있는 가장 큰 값의 수염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1.5배 그 서드 쿼타일에서 1.5배 인터 쿼타일 레인지보다 큰 최대값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보다 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1.5 쿼타일 밑에 그 값 중에 가장 큰 값의 수염을 표시하고 1.5 쿼타일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점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일종의 아웃라이어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포에서 세 번째 쿼타일에서 세 번째 4분위 수에서 1.5배 인터 쿼타일이 넘어가는 것은 일종의 아웃라이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 쿼타일이 넘어가지 않는 최대값의 수염을 찍고 만약에 그걸 넘어가는 값들이 있으면 그거는 수염으로 표시 않고 점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냥 TFR의 그림에서는 그런 1.5 인터 쿼타일이 넘어가는 값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값이 수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수염 역시 이 퍼스트 쿼타일에서 1.5 4분위간 범위를 내려가게 돼요. 그럼 어느 특정한 점이 있을 거고 그 점 중에서 가장 작은 값에 그 점보다 작지 않은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의 수염을 표시하는 겁니다. 다행히 여기는 이 퍼스트 쿼타일에서 굉장히 가까운 값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염이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최소값이 정말 작은 값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1.5 첫 번째 쿼타일에서 1.5 인터 쿼타일 레인지보다 더 작은 값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점도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례들도. 그런데 여기는
가장 최소값이 지금 이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수염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첫 번째 4분위 값에서 1.5배 한 인터쿼타일 레인지 안에 있는지 그 밖에 있으면 아웃라이어처럼 점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밖에 값이 없으면 그냥 수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런 걸 지금 나중에 또 그리게 될 건데 이런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박스 플랫인데 tfr 이제 cdr 언더바 c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은 cdrc는 cdr을 범주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6, 7, 뭐 6보다 작은 값, 6에서 7의 값, 그래서 7보다 큰 값 이렇게 범주화를 한 건데 이건 앞에서 저희가 여러 번 배운 것처럼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 범주화된 조 사망률의 값에 따라서 TFR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박스 플랫입니다. 이걸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두 번째 범주에 있는 걸 보시면 여기 하나의 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뭐냐면 이 세 번째 쿼타일에서 1.5 쿼타일 내에 값을 주면 한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값보다 더 큰 값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값은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원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그것보다 작은 값 중에 가장 큰 값, 수염을 이렇게 그린 거죠. 사실은 최대값과 그 다음 최대값이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경우에 최대값과 그 다음 최대값 사이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퍼스트 쿼타일과 서드 쿼타일의 1.5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점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휘스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가 이런 박스 플랫을 그리게 되는 걸까요?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이 컨피던스 인터벌을 평균과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여주는 이거면 되지 왜 굳이 이런 박스 플랫을 그리게 될까요? 이 박스 플랫이 사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3분의 그러니까 일단 3개의 4분위수가 다 있고요. 그리고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고 최대값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엔 이런 분포를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근데 이에 반해서 이 평균과 신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정보가 없어요. 단순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평균이 있고 신뢰 구간이 위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그림 보시면은 최소값과 최대값이 동등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범주형 조 사망률에 따른 출산율,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이렇게 사실은 최대값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최대값은 이렇게 밑에 있어요. 사실 디스트리뷰션이 신뢰 구간에서 보이는 것처럼 딱딱 위하고 아래와 동등한 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최대값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최소값은 여기에 있어요. 중간값으로 최소값보다 이 거리보다 중간값에서 최대값의 거리가 훨씬 길어요. 이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박스 플랫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스큐가 된 분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스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에 이상하게 큰 값이 있어서 그 엷은 꼬리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왼쪽에는 꼬리가 얇게 되어 있지만 분포가.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 박스 앤 휘스커 플랫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정보를,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이 분포의 어떤 형태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과 실내구간 그림보다는 이런 박스 플랫을 좀 많이 그리게 됩니다. 특히 이 박스 플랫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편포 정도를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스큐가 되어 있는 정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 플랫을 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기에 이미 저희가 이제 이 CDR의 범주에 따라서 TFR도 그렸으니까 이 그림도 딱 보시면은 이렇게 조사망률이 올라가면, 조사망률의 범주의 값이 커지면 이렇게 중간값도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 반대인 거죠. 사망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왼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 출산율도 떨어지게 된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것 외에도 뭐 이걸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요걸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그 Y축에 이름도 넣고 X축에 이름도 넣고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 플랫, 사실은 박스 플랫 굉장히 많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리는 방법을 알고, 특히 이 수염이 뭔지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 R에서 지금 물음표라고 박스 플랫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 박스 플랫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이 나오고, 이걸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더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그러니까 그 양적 변수인 경우에,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인 경우에 꼭 박스 플랫을 그려보도록 하세요.